자,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임준혁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우리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우려가 나왔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법의 세부 내용을 미국에서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업계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관련 업계에서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들여오는 광물을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산업부 임준혁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요, 미국 정부가 IRA의 세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나마 이제 예상했던 것보단 좀 나아서 한숨을 돌리게 됐고, 국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업계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의 가장 큰 변화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조건은 원료인 핵심 광물과 최종 부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예. 먼저 배터리의 원료인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맺은 나라에서 50% 이상 가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 체결 국가인 만큼 공장을 북미로 옮기거나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배터리 부품의 경우 북미산을 절반 이상 쓰도록 했는데 주요 소재는 제외하고 양극, 음극판과 셀, 모듈 등을 부품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소재를 만들어 북미 공장에서 이미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유리한 조건인데요. 네. 이로써 우리 배터리 업계는 광물, 부품 기준을 모두 충족해 올해 전기차 한 대당 최대 1천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광물 비율은 오는 2027년까지 80%로 북미산 부품 비율은 2029년까지 100%까지 높여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해외 우려 단체로부터의 광물 조달이 금지되는데 대부분의 중국 업체들이 우려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어려운 숙제입니다. 예. 미국은 배터리 공급망에서도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핵심 광물 협정을 맺어 사실상 FTA 협정국 지위를 부여했고 유럽과도 비슷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임 기자가 얘기한 대로 앞으로 이제 중국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을 어떻게 하게 될지, 그리고 광물 비율을 이제 100%까지 높여야 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고민이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그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반길 만한 소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세부 규정 발표 전까지는 공장을 몽땅 미국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예. 이 와중에 우리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지침이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국제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 점유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요. 장기적으로 이걸 따라잡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이 내에서 나왔을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 말고도 상당히 여러 부분이었던 걸로 아는데 다른 부분들은 뭐 문제가 없을까요? 좀 해소가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의 경우엔 여전히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5년에 현지 공장이 가동되니까 그 전까지는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과 부품 기준이 특히 매년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걸 맞추는 것 역시 여전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공장을 미국에 지을 유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배터리 업계는 한숨 돌렸다고 하지만 완성차 업계 고민은 지금 여전한 상황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예.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신 시장이 커지고 있는 아세안 지역에 눈을 돌려서 수출 전략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첨단 반도체라든가 고급 소비재 같은 중국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결국 기술 격차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해서든 솔루션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짚어보죠.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의 세부 규칙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IRA 전기차 세액 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지난해 12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 공제 백서를 구체화한 것이며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던 기존 백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IRA 가이던스는 4월 18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시점부터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필요시 의견 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요구 사항을 미국 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전체 종합 기준으로 부품 광물 요건 판단,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 제조 과정을 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 FTA 체결국 범위 확대 검토 등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 조립 비율, 핵심 광물 미국 및 FTA 체결국 수출 가공 비율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개별 부품 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 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습니다. 특히 핵심 광물의 경우 추출 또는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 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 산으로 간주키로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 모듈 등이 포함되면서 북미의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부품 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됐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은 대신 구성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 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 요건 비중 판단 시 산입돼 우리 기업들의 광물 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한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의 여지를 뒀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했듯이 핵심 광물 가공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국과 FTA 미체결국에서 광물을 추출해도 FTA 체결국, 한국 등 포함한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면 비율을 충족 시 광물 요건 충족이 가능해져 우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됐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USTR 대표와 접견해 IRA 등과 관련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산업부 등 관계 부처도 각급에서 공식 의견서 제출, 방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 네. 우리나라의 외교력을 통해서 IRA법에 숨통을 좀 틔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거군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산의 이제 친환경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네.
이것도 좀 현황이 어떤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혜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부분인지 이것도 네. 궁금하네요. 네. 전기차와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가 지난해 12월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점유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5.1%에서 올해 1월 6.5%, 2월 7.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월 수출은 1만 3천 대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으며 대미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친환경차 비중 역시 역대 최대인 14.3%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 중 렌트, 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2022년 평균 약 5%에서 2023년 1, 2월 26%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해 수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북미산이 아니라도 렌트, 리스 등 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IRA 친환경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 우리 기업들이 IRA 친환경차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IRA 생산 투자 세액 공제 등도 적극 활용해 IRA 수혜를 확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서 그 IRA법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배터리 업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는데 네,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내용인데 네,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에 좀 관대한 조건을 제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일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부 지침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안전한 공급망 확보라는 법의 의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세금이 해외 제조업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이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 의견은 간단하다. 그냥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 맨친 의원은 앞서 재무부가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쓰이는 전기차도 상용차로 분류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영업에 숨통을 터준 데 대해서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특히 IRA 세부 지침이 의회의 무역 감독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앞서 재무부는 세부 지침을 통해 FTA 체결국가 아니지만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한 일본과 같은 국가도 FTA 체결국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IRA는 배터리에 사용된 중요 광물의 40%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이용해 행정부의 이 노골적인 월권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도 FTA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광물 협정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폴리티코는 이들이 법적 대응이나 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네, 한숨 돌렸다 싶었는데 또다시 좀 걱정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네. 다른 그 전기차 관련한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국내에서도 늘고 있는데 네. 이에 반해서 지금 충전기, 충전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인프라 확산에 힘을 싣고 있는데
그런데 전기차 운전자들은 여전히 충전소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충전기 보급량은 꽤 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실정인지 현황이 조금 어떻습니까? 네, 단적으로 말해 우선 급속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 이용자들은 당연히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완속 충전기보다 급속 충전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에 약 22만 573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완속 충전기가 19만 8,169기, 급속 충전기는 2만 2,404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급속 충전기가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예. 올해도 환경부는 완속 충전기 6만 기, 급속 충전기 2,000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급속 충전기 보급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설치 장소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접근성이 낮은 곳에 충전기가 있어 활용도가 낮은 충전소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통행량이 많은 곳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이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주차장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해 사용량을 늘리는 데 집중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비용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 네. 부분도 네, 이제 급속 충전기가 더 늘어나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현대차 그룹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제 새로운 시장 선점에 나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 그 쌍용 자동차가 사명을 바꿨죠. 네. KG 모빌리티로 바꿨는데 네.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요. 네, 네, 이 소식도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KG 모빌리티가 쌍용 자동차에서 사명을 변경한 후 첫 글로벌 행보로 베트남 푸타그룹 계열사 킴롱 모터와 반조립 제품 공급 계약을 지난달 31일 체결했습니다. 예. KG 모빌리티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향후 국내에 생산한 완성차 반조립 제품을 베트남에 위치한 킴롱 모터 공장에 조달해 최종 조립 생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조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푸타그룹은 베트남에서 자동차 판매업과 여객 운수업을 운영하는 현지 주요 기업인데요. 킴롱 모터는 푸타그룹의 자동차 부문 자회사로 현재 베트남 다낭 인근 후에 산업 단지 내에 KG 모빌리티 전용 KD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내년 연간 1만 5천 대를 수출한 뒤 오는 2029년에는 6만 대를 공급해 6년 동안 누적 21만 대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매출 규모는 6조 원에 달하는데요. 내년 티볼리, 코란도, 토레스 등 3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올유 렉스턴과 뉴 렉스턴 스포츠 앤 칸 등 두 모델이 현지 생산되도록 반조립 제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KG 모빌리티는 킴롱 모터의 반조립 제품뿐 아니라 차체, 도장, 조립 등 생산 공정별 설비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KG 모빌리티가 생산 시설을 공급하는 것은 쌍용차 이전 업력을 포함해 이번이 최초의 사례입니다. 베트남은 인구 1억여 명을 갖춘 거대 시장으로 2025년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5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 잠재력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KG 모빌리티는 베트남의 완성차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이번 협력권을 추진했습니다. 네. 자, KG 모빌리티는 중동 시장까지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공략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흥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KG 모빌리티 미래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예, 자, 지금까지 임준혁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